최근 토트넘을 응원하는 맛이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와서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토트넘의 경기 스타일 자체가 그 전과는 달리 매우 공격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무리뉴와 콘테를 거치면서 좋게 말하면 역습 축구, 솔직히 말하자면 답답한 수비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응원을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경기를 봤지만 재미없고 지루한 경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엔지 감독이 이끄는 올 시즌 토트넘은 일단 슈팅 개수부터 리그 전체 1위일 정도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라운드가 끝난 현재의 슈팅 개수 순위를 보면 토트넘이 168개로 단독 1위를 차지했고 리버풀이 155개로 2위, 맨유가 144개로 3위, 그 다음이 맨시티로 141개 슛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득점 순위도 살펴보면 리버풀과 토트넘이 20득점으로 공동 4위고 맨시티는 19득점으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슈팅 개수 3위였던 맨유의 실제 득점은 고작 11개로 리그 11위에 불과했는데요. 득점 전환율로 따져보면 7.6%에 불과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교하다기보다 그냥 슈팅을 난사하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그 전체 득점 1위 팀은 의외로 뉴캐슬인데 지난 토요일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1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득점력에 비해 뉴캐슬은 리그에서 6위에 머무르고 있어서 상위권 경쟁을 위해서 더 힘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뉴캐슬에게 천천벽력 같은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죠. 올 시즌 알짜배기 영입이라고 불리면서 챔스에서 대활약을 했던 미드필더 토날리가 이탈리아에서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되면서 10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겁니다. 최근 이탈리아 축구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토날리가 FIFA와 UEFA가 주관하는 경기에 베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걸 확인했다라면서 10개월 출장 정지와 2,900만 원의 벌금으로 불법 도박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캐슬은 900억을 주고 토날리를 영입했고 2028년까지 5년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렸죠. 토날리는 올 시즌에 리그 개막전에서 데뷔해서 전반 6분 만에 데뷔골까지 바로 넣어버리면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는데요. 결국 자신이 불법 도박을 했음을 자백하며 뉴캐슬은 완전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물론 뉴캐슬은 지난 시즌 토날리 없이도 탑4 안에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챔스 포함 4개의 대회를 하려면 로테이션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기껏 비싼 돈 주고 좋은 선수를 사왔더니 황당하게도 불법 도박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직전 경기인 팰리스전도 토날리는 결장했는데 그래도 4대0으로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 그만큼 분명 저력 있는 팀인 건 맞지만 토날리의 이탈로 뉴캐슬의 우승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걸 부정할 순 없죠. 토트넘 입장에서도 희소식입니다. 공교롭게도 토트넘의 다음 상대도 팰리스로 뉴캐슬과 여러모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뉴캐슬처럼 4대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대0은 나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가 정확히 토트넘의 3대0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엔즈볼이 부진한 크리스탈 팰리스를 해체해버릴 것이라면서 아주 강렬한 어조의 제목을 썼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와 올리세 같은 선수들이 없어서 공격이 어설프다. 그리고 호지슨 감독의 실용주의적 철학으로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 있다라면서 호지슨 감독이 이끄는 팰리스의 경기가 매우 지루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올 시즌 팰리스는 11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한 골을 제외하면 모두 후반전에 나온 골로 전반전 득점은 지금까지 딱 한 번입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공격적인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매체도 바로 그 부분을 언급했죠. 반면 토트넘은 엔지 감독의 지휘 아래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어떤 팀도 엔지 감독의 공격적인 대포할 축구를 이기지 못했다. 토트넘은 슈팅 개수 1위, 상대방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횟수 1위, 유력한 득점 기회 창출 1위다. 자신감 넘치고 무지하비한 경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전반전부터 무기력한 팰리스를 상대로 토트넘이 먼저 득점포를 가동할 거라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예상이 3대0 토트넘 승이었고요. 이게 손흥민의 헤드트릭일 수도 있고 멀티골 넣고 어시스트 1개일 수도 있고 이런 즐거운 상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분명 엔지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공격보다 수비를 잘하고 있다고 했고 공격수들은 움직임이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의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은 총 실점 8점으로 리그 2위이지만 세트피스 실점을 제외한 상황에서 실점은 단 4점으로 리그 최소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새로 영입한 비카리오와 반더벤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나이어의 경기 출전이
제로라서 가능한 일이죠. 9라운드가 종료된 이후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각 팀 골키퍼들의 선방 수치를 알 수 있는데 비카리올은 맨 오른쪽 최상단에 위치하면서 선방률과 슈팅 방어 모두 리그 최고였습니다. 옵타 역시 비카리오가 평균 3.5골을 막아내면서 최고의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팰리스전에서 토트넘의 승률을 44.7%라고 예측했는데 지난 풀럼전보다 이번 경기의 승률은 조금 더 낮게 봤습니다. 리그 순위부터 팰리스 11위, 풀럼 13위로 팰리스가 2위라도 더 높기 때문인지 몰라도 풀럼전 승리 확률은 그래도 50%가 넘었는데 이번에는 45%에 조금 못 미친다고 했죠. 아무래도 팰리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서 홈팀의 편을 좀 더 들어준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리그 순위가 더 높은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본 듯합니다. 승리 확률은 44.7%라고 하긴 했지만 막상 자세한 분석 내용을 보면 토트넘에게 유리한 내용만 잔뜩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토트넘은 팰리스와 28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17승을 거두며 61%의 승률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 5번의 런던 지역 더비에서 2승 3무 무패를 기록 중이다라면서 토트넘이 상대 전적에서 팰리스를 크게 앞서며 최근 성적도 아주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팰리스 쪽에는 안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팰리스는 주축 공격수인 에제와 올릿의 부상으로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시즌 평균 슈팅 개수는 구단 역사상 역대 2위 기록이지만 팰리스는 무득점 경기가 4경기로 에버튼 다음으로 많은 경기에서 득점을 실패했다라면서 팰리스의 공격이 시원치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부상을 당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팰리스의 공격수인 에지 선수는 올 시즌 기회 창출 18회로 팀 내 1위였던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빠졌다 보니 당연히 팰리스에게 유리한 분석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분명 방심만 하지 않으면 손흥민이 2골 이상 넣을 수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또 다른 매체인 이브닝 스탠다드도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우승 후보 자격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팰리스 원정은 여전히 두려운 경기다. 그러나 토트넘도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고 홈팀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박빙의 승부겠지만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라면서 2대 0으로 토트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스포츠몰도 마찬가지 스코어를 예상하면서 팰리스는 직전 경기 대패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수비적으로 인상 깊은 팀이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엄청난 추진력으로 시즌 초반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토트넘이 1위 자리를 유지할 거라고 했죠. 영국 현지의 많은 매체들도 토트넘 승을 점치면서 무실점 멀티골 경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2골이라고 전에 얘기했지만 더 과감하게 헤트트릭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트피스 골 나와야 합니다. 코너킥 반더벤 헤딩골 기대해 보고요. 이건 어때요? 페널티킥 골. 초반에 나오면 대량 득점 무조건입니다. 토트넘 파이팅! 손흥민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